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전략. 오늘은 자산 배분 분야에 1위를 차지하신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때 될 때 되니까 또 뵙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베스트 네. 애널리스트에 선정이 되고 계시지만 올해는 특히 어떤 심정이신지 수상 소감 한 말씀 다시금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네, 수상 소감은 네. 돌아서면 폴. 이래서 네, 지금 이렇게 출연하고 있지만 이제 9월, 11월이 폴 시즌이거든요. 네. 이제 9월 넘어가면 또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매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간절한 심정으로. 아유, 무슨 네. 말씀이세요? 항상 또 완벽히 준비가 돼 계시고 또 완벽한 네. 분석을 내놓으시니까 이렇게 선정이 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베스트 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 세제 개편안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것도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서 보니까 대만의 사례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먼저 전반적인 설명 들어볼까요? 네, 지난 정부 때는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많이 벤치마크했는데 이번 정부 때는 이제 대만의 정책을 벤치마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진행형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만의 임퓨테이션 세제라는 배당소득 관련된 제도는 이미 성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998년에 이제 대만 정부는 이제 배당소득 관련한 이중과세 문제로 임퓨테이션 세제하고 법인세 관련된 부분을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대만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가족 경영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이런 부분에 좀 민감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세전 이익이라는 게 있고 법인세가 있고 거기서 당기순이익, 법인세를 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는데 배당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가족 경영 입장에선 이중과세에 이런 기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현금 배당을 굉장히 많이 피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주식 배당을 굉장히 주로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 같은 게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만 정부가 임퓨테이션 세제라는 거, 그러니까 현금 배당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고 또한 그 지나친 과도한 잉여금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 10% 이런 것들을 이제 매기게 되면서 배당 성향이 급격하게 현금 배당 성향이 급격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기 네. 나와 있는 것 같이 97년에 현금 배당 성향이 8%밖에 안 되는데 2014년에 77%.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큰 폭으로 개선됐네요. 개선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고요. 이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상법 개정이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모두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고 이제 투자를 외국인 투자 등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과거 1998년에 대만의 임퓨테이션 세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전화기 비교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코스피 5천 임기 내 공약이 상징적인 조치다라고 네네.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법 개편안을 보면은 세제 개편안을 보면 이게 정말 5,000피가 가능할까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거래세 있는데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렇죠. 대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레벨업이 주가가 됐습니까? 그래서 임퓨테이션 세제가 네. 그럼 어떤 대만 증시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민감한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다른 주요국 대비 할인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PER과 PBR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그림을 같이 보시겠지만 주요 신흥국 중에 대만이 PER이 우리보다 50% 넘는 15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5년 평균이고요. PBR을 우리도 거의 1배 넘는 이제 꼴찌 수준인데 네, 대만 같은 경우에 2배를 넘습니다. 우리한테는 꿈의 숫자 같은 그러네요. 3, 4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설명한 임퓨테이션 세제
세제 영향으로 대만의 배당 성향이 신흥국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55%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보면 한 60% 넘는 수준으로 배당 성향, 주주 환원이 이렇게 강화된 모습이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 대만이라는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IT 비중이 높고 시클리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처럼 ROE가 낮을 수 있는데 이런 자본 효율화를 강화한 결과 대만의 이제 ROE가 우리보다 거의 한 15% 정도로 우리 10%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은 ROE를 기록하면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 98년에 도입했던 임퓨테이션 세제 영향이 컸다. 이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도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러기를 정말 기대를 하면서 기대할 수 지켜볼 있다라는 텐데 얘기를 볼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을 봐야 할지가 그래도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네.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던 것이 지주사 그리고 뭐 은행, 증권 이쪽이 될 텐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으니까 동반 상승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이쪽 내에서도 사실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고 어떻습니까? 일단 지주사, 네. 금융지주, 증권 뭐 이런 업종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할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건 그렇죠. 네. 예. 이게 자본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성장은 없고 자본을 효율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보면 이제 좀 상반기까지는 좀 쉬운 장세였습니다. 투자하기.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주식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7월 달에 이제 보시면 연초 대비 모멘텀 성장,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 많이 올랐던 애들 그리고 대형 성장주들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강세를 기록했는데 7월 들어서 얘네들이 다 약세를 기록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갑자기 많이 빠진 낙폭가 대주, 가치주, 뭐 자동차 등이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정책 관련 주도주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주회사, 금융지주, 증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이들이 정권의 수혜주로 인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7월에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 대비 부진한 모습으로 네.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시장의 패션이 바뀌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 업종 중에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옥석가리기가 그런 업종에서 필요하다면은 뭐 금융, 증권, 지주사들을 여전히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이들 업종 내에서도 좀 옥석가리기가 따로 필요한 것인지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사실 좀 많은 업종이 예. 있는데요. 지주사, 금융지주, 그리고 은행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다음에 생보사, 증권, 뭐 중형가치주 이렇게 네. 많은 업종들이 사실은 이제 정책 관련 수혜인데 그 중에서 제가 똑 집으면 이제 증권과 금융지주를 뽑으려고 하고요. 네. 증권과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익 추이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점을 꼽고 싶고요. 더불어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의 자사주 의무 소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주 자사주 지분율이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10% 이상이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만의 이제 주식 배당이 현금 배당하고 바뀌었던 사례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증권 업종의 ROE 추이가 보면 이제 코스피보다 오히려 높아요. 그래서 네. 역사적으로 평균으로 한 0.4%포인트 높고 올해 같은 경우는 증시가 더 좋으니까 이제 이게 확대됐습니다. 10.1%까지 가면서 거의 코스피하고 0.8% 정도까지 가는데 예전에 이제 과거의 증권 업종의 문제는 이제 천수답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장이 좋으면 실적이 좋지만 이 장이라는 게 또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였는데 이제 증권업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죠. 그래서 리테일 브로커리지도 있지만 이제 IB, 퇴직연금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이제는 코스피보다 높은 ROE를 기록하고 있다라면 ROE가 높으면 솔직히 할인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PER과 PBR 같은 경우엔 50% 이상씩 디스카운트 받고 그러네요. 있다가 굉장히 10배, 7배 이랬고요.
그리고 PBR 같은 게 더 심했습니다. 사실 네. 뭐 1배, 0.5배 이 정도 차이가 많이 수준이었다가 나네요. 이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제 40%, 30%까지 축소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본 활용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지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우리가 보통 은행은 실적이라는 것이 성장 매력은 별로 없고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금리가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 님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금리가 내려가도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보다도 더 안정적인 ROE로 코스피 대비 높은 ROE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배당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정책 당국마다 이제 은행주에 대한 배당의 정책들이 좀 달라져요. 뭐 네. 감독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은행은 자본 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정책 방향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사주 매입 및 의무 소각 이렇게 식으로 간다면 은행이 그렇게 많이 벌면 그만큼 주주 환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큰 굉장히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이제 비교해 보면 은행도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50% 넘게 PER과 PBR이 할인 거래받고 있었는데 네. 올해 이 PER과 PBR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증권을 말씀드리면 증권 같은 경우에 아까 보통주 자산주 비율이 보통주 내 자사주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앞서 나온 것 같이 신용증권이라든지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네. 무려 50%가 맞아요. 넘기 때문에 예.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EPS라는 거는 주식수로 나누는 건데 주식수가 반으로 줄게 되면서 이거는 증권에 없는 EPS 성장의 스토리까지 나올 수 있다. 단순히 ROE의 분모가 되는 자본만 효율화시키는 게 아니라 분자가 되는 EPS 개선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 이번에 상법 개정과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수혜가 증권에 있고 그 다음이 은행 금융지주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들 업종이 지금 조정을 받는다면 종목들이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또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주가 PER 또 그리고 PBR 측면에서 할인 거래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낮았죠. 네. 작년에 밸류업 얘기 네, 나오고 올해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재평가가 됐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들이 유망하다면은 이들 내에서도 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네네. 종목 유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자사주 지분율 자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코스피 200으로 평균적인 보통주 자사주 지분율이 한 3.9%입니다. 이제 그걸 훌쩍 넘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신영증권, 대신증권이 보시는 것 같이 자사주 지분율이 53%, 25% 이렇게 가고 또 미래에서의 증권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자사주 지분율이 23%가 여전히 가고 높네요.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증권대 중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은행주 중에서는 이제 자사주 지분율이 높은 게 이제 KB증권과 메리츠 금융지주, KB금융과 메리츠 금융지주가 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관심을 가지면 정책 관련 수혜 업종 중에서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침 시장이 좋으면서 은행 또 증권주 지주사까지 동반 상승을 해서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망하다라면서 유망 종목까지 추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코너였고요. 자산 배분 부분 1위를 차지하신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